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유행 중인 구름다리와 출렁다리의 모습입니다. 출렁다리를 건너던 사람이 공포로 주저앉는 모습입니다. 물론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간이 큰 사람이라면 도전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 만든 출렁다리와 안전장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중국의 출렁다리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2년 중국 유명관 광지에서 암벽 사이로 연결된 흔들다리를 건너던 남성이 아찔한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후베이성 텐진시 찌저우구의 해발 1078m의 높이에 설치된 이 흔들다리를 건너다 일어난 사고였는데, 추락 당시 사망자의 몸에 묶여있던 안전줄이 느슨해지면서 다리 사이로 떨어졌고 암벽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지역은 총 9개의 산이 구름보다 높은 높이로 솟아있어서 유명세를 얻은 관광지역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일대를 국립자연지질보호구역으로 등재해 보호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는 해발 고도 1078.5m 높이의 산 정상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신고를 했으나 한참이 지난 뒤에도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지 않자 사고 현장에 있었던 안전요원 2명과 관광객들이 의식을 잃은 A군에게 접근해 안전띠를 잡아당겨 올렸으나 당겨진 안전띠가 오히려 A군이 몸에서 풀리면서 안타깝게도 곧장 암벽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A군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송 중 사망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목격자는 A군의 몸 상태가 흔들다리를 건너기 이전부터 이미 좋지 않은 상태였다. 아찔한 높이를 건너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인지 다리를 건너기 시작할 무렵부터 A군이 안색이 매우 창백해졌고 한두 걸음 걸어서 다리 중간 부분에 도착한 뒤 곧장 의식을 잃은 것처럼 위태롭게 이동했다고 목격담을 전했습니다. 사고 직후 해당 관광지 출입이 전면 금지됐으며 안전시설 부재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았는데요. 대체 저 얇은 안전띠 하나에 머무르지 않은 채 아찔한 높이에서 왜 저런 위험한 다리를 건너는 상품을 파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중국의 다리 건설 기술은 오래전부터 악명이 높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도로를 달리던 차량 50대의 바퀴가 연속으로 펑크가 나는 아찔한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장소는 상하이에서 항저우로 향하는 선자후 고속도로였는데요. 교각을 잇는 도로 위 강판이 돌출돼 늦은 밤 도로 위를 달리던 차량 50대의 바퀴가 연속 펑크나는 사고가 발생했고, 놀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위에 긴급 주정차를 해 이로 인해 뒤따르던 승용차들이 연속으로 추돌하는 2차 사고를 겨우겨우 막았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사고는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이 촬영되어 소셜미디어에 사고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는데요. 공개된 영상에는 무려 50여 대의 차량들이 상하이 고속도로 위에 뒤엉켜 있는 장면이 담겼는데, 대부분의 차량 바퀴에 펑크가 나 있었고, 이후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고속도로 교량 연결부 강판 하나가 상단위로 들뜬 상태였지만 관할부처가 제때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도로 위 교각 연결 부분의 강철판 중 크고 뾰족한 나사가 도로 위로 노출돼 수차례 보수를 문의하는 운전자들의 신고가 있었으나 관할부처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SNS에 공개한 한 익명의 제보자는 1톤 탑 차의 바퀴에 구멍이 나서 돌연 도로 위에 정차한 것을 봤다. 이후에도 자동차들이 연속해서 긴급하게 정차했고, 일부 차주들은 갓길에 차량을 세운 채 비상등을 켜고 구조를 기다렸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운전자 중에는 교각 연결부에 신축된 강판이 뒤집혀 도로 한가운데에 10에서 20cm 길이의 나사가 달려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해저터널 건설 수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다롄의 해저터널이 개통 보름 만에 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나면서 터널 내부가 물바다로 변했던 사건 역시 소셜미디어 웨이보를 통해 드러나면서 커다란 사회적 논란이 되었습니다. 불과 개통 보름 만에 어떻게 터널벽에서 물이 콸콸 쏟아질 수 있는지, 자칫하면 터널 안의 자동차들이 물에 갇혀 인명피해 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해저터널 운영사 측은 터널 일부 구간에 물이 고였으나 긴급 보수 작업을 마무리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고, 다롄시공안국은 소방 밸브에서 물이 샌 것일 뿐 터널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부실 공사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다롄 해저터널은 다롄 중산구와 간진구를 잇는 왕복 6차로 간선도로에서 다롄 만해역 지하 5.1km를 뚫은 구간인데요. 착공 4년 만에 개통된 이 터널은 한랭지대인 중국 북부에서 최초로 개통한 해저터널로, 당시 다롄시는 이 터널이 100년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굴착공법이 적용됐다고 홍보했는데 그 홍보가 무색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근 해외에서 추진되는 교각이나 터널 설사업은 한국이 싹쓸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도심 한가운데에서 지하도로가 건설 중인데요. 이 도로는 K건설 기술력이 모두 모아진 프로젝트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정부와 기업이 원팀 코리아로 힘을 합쳐 해외 인프라 개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이라크의 비스마야 신도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해외 건설사업 수주에 있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서 수주를 따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곳은 싱가포르의 아랍스트리트, 술탄모스크, 하지레인 등이 밀집해 있는 오피어로드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이 지역에서 초고난이도를 자랑하는 건설 프로젝트 N101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N101은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이 발주한 남북 간고속도로 13개 구간 공사 중 총 길이 990m의 도심지 지하차도, 1km의 고가교,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서 도심 한가운데에서 진행되는 것인데다가 지상 고가도로와도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이 지역에 매립지까지 포함돼 있어 집안도 약해 이를 보강하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까다로운 기술을 요하는 현장입니다. 이 까다로운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사는 바로 국내 건설사인 GS건설입니다. GS건설은 2018년 말 이 프로젝트를 수주해 5년째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공사 금액은 5,200억 원으로 국내 유사 공사장의 2배에 달합니다. 현재 GS건설 관계자들이 단연 난제로 꼽는 것은 매립지 공사입니다. 싱가포르는 국토의 20%가 매립지일 정도로 매립지 비율이 높은데 N101 현장은 남북 간 고속도로 공사 구간 중 유일하게 매립지가 포함된 구간입니다. 매립지는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욱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데요. 실제로 싱가포르에서는 2004년 매립지에서 일본 업체가 니콜 하이웨이 지하철 공사를 하던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해 발주처인 직원 1명을 포함해 총 4명이 사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N101 현장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불과 200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발주 전부터 더욱더 정밀한 조사와 건설 기술이 필요한 난코스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GS건설은 어떤 지역에서도 안전 시공을 할 수 있는 높은 기술력을 강점으로 내세워 그 해에도 역시 저가 입찰한 중국 업체를 누르고 수주에 성공했는데요. 당시 지하철 현장에서 기존 지하철 상부와 하부를 통과하는 정밀시 공경험 노하우를 어필한 점이 주요했습니다. 싱가포르 지하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따낸 이후 최근 한국은 중국과 경쟁에서 또 한 번 결정적인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현대건설은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정거장 공사를 수행 중인데 여기에 파나마 우나미 터널을 뚫는 공사까지 수주한 것입니다. 현대건설이 이끄는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 컨소시엄은 현대건설 60%, 포스코 ENC 20%, 현대엔지니어링 20%이 참여한 한국 컨소시엄입니다. 이 컨소시엄은 파나마에서 약 28억 4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수행 중인데요. 여기에 우나미 태관 통하는 4.5km 길이 해저 터널을 뚫는 프로젝트까지 수주하게 됨으로써 이번 추가 수주에 따른 공사 규모는 약 32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것은 파나마 운하 건설 이후 파나마에서 추진하는 가장 큰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현대건설 글로벌 토목 사업 역사에서도 최대 수준이기도 합니다. 수만 명의 삶을 변화시키고 파나마의 성장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전망인데 이것을 현대건설에 맡긴 이유는 이미 3호선을 공사 중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파나마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발주처와의 신뢰관계가 워낙 탄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중국이 저가 수주 부실 공사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은 자리를 기술력으로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